자, 계속해서 이제 확인 설명이라는 주제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이 확인 설명은요, 소공도하고 개공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신 확인 설명서의 교부라든가 거래계약서 교부, 또 전속중개계약서, 또 이런 것들의 교부는 개공만이 담당한다. 그래서 1번 소속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1번 틀리게 뽑아냈고요.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라고 해서, 자, 요것도 이제 실상벽환이라는 개념을 또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환경 조건이 하나의 쟁점에서 일조, 소음, 진동 등 당연히 확인 설명 주거용 건축물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라고 하는 것은 대상 물건의 표시와 관련 영역에서 설명을 하는 영역이 됩니다.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소음 기재해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일조, 소음, 진동 등을 기재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중개 대상물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을 때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과 설명할 의무는 없다 해서 요걸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권리관계라고 해서 저당권이라는 것은 채권액이라는 것이 등기가 되게 될 테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얼마인지는 매일매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까지만 확인 설명을 하면 된다. 비교해서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무액의 확정 시기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었죠.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다 피담보 채무액 확정되게 된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면 나중에 매수인 매각대금 완납했을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이 확정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5번 질문 토지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차권이 등기된 임차권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기본 확인사항이죠.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때문에 해서 자 역시 틀리게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만약에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이다라고 하면 실상배판에서 실제 권리관계 영역에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좀 특이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뭐 틀리라고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 24회 문제. 자, 주택 매매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상하는 시군 조례에 따라서 기재를 한다라고 1번 틀리게 뽑아냈고, 요즘에 잘 내지 않습니다. 권리관계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적는다. 맞고요. 자, 도시공개시설 지구단계획. 이거 이제 기본 확인사항이죠. 공법상 이용 규제에 관한 부분에서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게 된다. 바로 확인해서 적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조건. 자,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다 세부 확인사항에서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고요. 5번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에서 이런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그래서 문장 지문에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라는 의미가 기본 확인 사항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 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기본 확인 사항 중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자, 일단 입지 조건, 입건비라고 하는 거 세부 확인사항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가 돼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입지 조건은 일단 출발점 자체가 세 가지 도, 접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토진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 도로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 접근성,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거, 이게 출발점이 되게 될 것이다. 여기다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추가적으로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거기다가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차장 외에도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토진 중개 대상물에서 지금 입지 조건 관련해서 도, 접대, 도로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은 추가적으로 주차장, 그리고 세 번째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거기다가 또 추가를 해서 봐야 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판매 및 의료시설하고요, 교육시설, 자, 이런 것들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답은 1번 뽑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시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세부 확인사항 실상벽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실상벽환에서 자, 먼저 첫 번째 자, 실제 권리관계 이게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소난승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된다 해서 비상벨, 승강기, 가스 공급 방식 이런 것들이 바로 내외부 시설물 상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벽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가 되죠.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도배까지 이슈가 되는 거고, 답은 몇 번? 3번. 요건 이제 입지 조건 얘기랑 같이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입지 조건 도접대에다가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슈 3화 볼 것이요. 자, 지금 이제 26회 때 문제. 자, 토지에 있어서 확인 설명서 서식의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일단 스토리 자체가 자, 세부 확인사항이 뭐가 된다? 실상벽환. 뭐 이거 읽어볼 것도 없지?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가 된다? 세부 확인사항. 거기는 뭐가 있다? 실상벽환.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답 바로 치고 가는 문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 이 파트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문제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회 때 문제. 2015년 10월 23일 날 중개를 의뢰받아서 공인중개사 법령상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개업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것이고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바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사에서 일단 유보해 두실 주제 3인전 확확 거거통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3인전 확확 거거통 이렇게 치고 가게 되는데 6등 과공도 있었죠. 일단은 유보해 두실 주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할 조세 종료 세율은 개공이 확인 설명할 사안이다 라고 해서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다 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개업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확인 설명서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을 하되 소공도 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을 찍는 거죠. 2번을 정확하지 않지만 찍어내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찍는 문제지. 자, 지금 이게 업무 정사에 해당한다 해서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 누가 됐든 간에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하나가 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소공한테는 3인 확서서라고 해서 자, 3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된 데 비해서 개공한테는 업무 정지 사유는 아니다. 그런데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행정처분 얘기가 줄줄줄 외워질 일이 거의 없어요. 해서 항상 지문 속에서 이렇게 사례형 문제 등에서 행정처분이 나오면 항상 유보해 두는 거,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무난하게 구성이 됐고요. 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 확인 설명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의 교보 3년간 보존해야 된다 해서 5년에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 자, 이거 중요한 질문이 있구나.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매도 의뢰인이 불응을 했을 때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도 다 기재를 해야 된다. 중요 쟁점으로 2번 쟁점 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세부 확인사항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실제 권리관계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해서 알게 된 내용도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지금 얘가 매도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또 하나가 기재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3번 지문요. 서명 또는 날인 이미 틀렸지? 서명 및 날인 이렇게 가야 되겠고 4번 공동중개의 경우 모두가 어떻다? 서명 및 날인을 한다. 5번 중개가 완성되는 확인설명서를 교부 작성해서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해서 이거 모를 얘기죠. 그래서 자 이거 못 외운 문제니까 제가 찾아봐봤자 어차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지금 머리를 굴려야 돼. 지금 지금까지 몇 달을 했는데 아직도 행정처분을 못 외웠어. 1년 더 해봐 외울 수 있는지. 그래도 못 외워. 그럼 머리를 써야지. 어차피 못 외울 때는 어떻게 하자. 그냥 이 범주 내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용을 써야지. 그걸 자꾸 찾아보고 나서 새끼가 똑바로 얘기를 하네 못하네. 이거 아니야. 이게 세미나 아니야. 세미나 아니고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 직접 부딪히고 싸워 나가야 돼. 그때 나보다 센 놈이 나왔다. 어마무시한 자식이 나왔다. 그러면 쌩 까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나머지를 가지고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공부해봤는데 그렇게 자기를 모르나? 지금 몇십 년을 살아봤는데 세상에 제일 못 믿을 게 나잖아. 그래서 그걸 인정하시고 대신 나에게는 잔머리가 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답되는 주제. 요거는 이제 계속 출제 이슈가 돼요. 세부 확인사항 관련 쟁점. 답은 2번. 그 다음 주제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권리공개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된다 해서 다시 기본 확인사항의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 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입관비,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료 세율 이런 것들이 되겠고 실제 관리 관계 등은 어떻다? 세부 확인상에서 1번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2번 지문 건별 용적률 상한은 바로 자 토종지역 확인서가 아니죠.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토종지역 확인서, 건별 용적률은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 거래 예정금액. 자, 세부 확인상 아닙니다. 세부 확인상이 뭐가 들어가야 돼? 실상, 벽환,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 상태, 평면 도배,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금액을 적게, 자, 예정 금액을 적게 된. 다 틀렸어. 자, 4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 세율이라고 하는 거.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를 해야 된다. 틀렸죠? 취득세 안 내잖아. 임대차에서. 그래서 임대차 이자는 자, 이 것을 기재하지 않는다. 중개 보수. 자, 좋아. 그런데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으로 본다. 틀렸죠? 무조건 부가가치세 제외.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할 때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 나왔을 때는 어떻다? 부가가치세 포함. 무조건 부가가치세는 제외. 나중에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 나왔을 때는 어떻다?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해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세 얘기도 실수를 하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주거용건축물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틀린 것을 고르셔서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개업 공인중개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세부 확인사항은요 고지를 받거나 자료 요구를 해서 들은 사항을 적도록 한다. 그래서 2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등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실상 벽환 아니면 어떻다? 바로 기본 확인사항, 구조 파트에서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 거래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어렵지 않고요. 자, 벽면 도배 상태는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세부 확인사항. 5번 아파트를 제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제공의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요즘에 거의 출제 이슈 바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 관련해서 다 다른 일반적인 상가 등과 똑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요걸로 이제 제천 화재인가 뭐 하여튼 화재 사건이 몇 개 터지면서 소방관계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단독주택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어떤 단독주택에는 뭐가 있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새로 지은 거, 그럼 과거의 주택에는 경우에 따라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차이 가지고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서 보실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틀린 것에 대해서 대상 물건의 표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적는다. 권리공개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는다. 검표 용적률상은 시군 조례에 따라 적는다. 중개 보수라고 하는 거,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자,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바로 거래 예정 금액이 돼야 되죠. 그리고 중개 보수라고 하는 것도. 근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무조건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모두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에서, 자, 답 외우고 들어갈 때 무조건 부가가치세 제외.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할 때 총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총실제 거래 가격이 나오게 되면 그때만 뭐가 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찾아볼 것도 없어. 그냥 계속 머릿속에 쳐넣어야 돼. 교재에다 가서 표시해 봐봤자 나중에 어디다 표시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표시를 한 걸 나중에 보더라도 왜 표시했는지도 몰라. 그냥 머릿속에 쳐넣어야 돼. 언제? 지금. 총실제 거래 가격, 요것만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할 거.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지금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의 확인사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해서, 자,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 세부 확인사항이 틀렸죠? 요것은 주거용 건축물, 아파트를 지은 다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필요한 항목. 이 차이점이 있으니 계속 요걸 갖고 출제를 하고 있고요. 내진 설계 여부, 요 실상백 권한이니까 기본 확인사항, 구조에 관한 부분이 되니까 기본 확인사항, 실제 권리 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환경 조건 등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틀렸죠? 자, 환경 조건은 어디에서?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논할 쟁점이다. 라고 해서 옳은 거요?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가 옳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차이점을 보셔야 돼. 소방에 관한 거, 자, 소방에 관해서 소화전 비상벨 이런 것들이 비주거용 건축물이 될 테고, 자,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라고 하는 게 논의 쟁점이 되게 된다. 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아파트 제외한 단독주택 등에서만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그리고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은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지금 27회 때 문제. 자, 토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비선호시설 포함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만 비선호시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환경 조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 조건 어디에서? 세부 확인사항이고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문제가 되게 된다. 세 번째, 관리 주체, 중요한 거죠. 관리 주체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는 관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학기로 할 때 부동산 업의 분류라고 하는 거, 자, 임공관중자가 임대업, 공급업, 관리업, 중개 및 대리업, 투자 자문업, 감정, 평가 등으로 부동산 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임대업, 공급업은 주, 비, 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비해서, 자, 관리업은 기타가 빠진다. 즉 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갈 테고요.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무조건 포함되고요. 자, 입지 조건이라고 해서, 자, 토진 중개 대상물에서 아까 입지 조건 도접해라고 해서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입지 조건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도접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자, 접근성 등 입지 조건, 자, 요거에서 하나, 둘, 세 개가 바로 토진 중개 대상물에서의 확인 설명 영역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 주제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토지 소재, 지목, 지형, 경계는 대장을 통해서,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겁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거 뭐지? 공간 정보법을 외웠어야 되지. 그래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통해서 공시되는 게 뭐가 있다고? 면, 이, 개라고 해서 면적, 그 다음에 이동, 사유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자, 공유지역명부에서 소유권 지분이었었고요. 대지권 등록부에서는 표명대지라고 해서, 자, 표시라고 하는 거, 자, 명칭이라고 하는 거,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거, 그
그 다음에 지분 비율, 이런 것, 소유권 지분 등. 이걸 외워야 된다고 머리가 장식품이 아니라고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지적 도면에서 등록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있었죠. 바로 제축, 색경지라고 해서 제명이라든가 축척이라든가 색인도라든가 치치치, 경계, 그 다음에 지목 이런 것들이 표시할 사항. 다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 지적도, 지난번에 임야도라고 해서 장난을 쳤어. 임야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건 비치될 수가 없다라고 할 거야. 그래서 거긴 거리, 그다음 제명 끝에 좌표라고 적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마지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호호호. 그래서 여기서 경계 이런 것들은 들어가면 안 되죠. 지형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분묘기획권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이것도 거의 민법적인 요소를 묻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물권의 취득 관련해서 등기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다시 민법여기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등기가 필요한 게 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공유물에 분할해서 그것이 확정 판결이 아니면 어떻다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거 등기해야지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등에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거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걸 이름하여 우리가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 더 바로 분묘기득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등기 없이도 그 물권이 발생한다. 분묘기득권의 시효 취득은 분묘의 존재 그 자체가 취득 원인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분묘기득권은 등기부에 표시가 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지적도성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실제 경계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확인 설명을 할 때는 그 설명의 근거 자료라는 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의 근거 자료 두 가지 제시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을 못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지적도를 가지고 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 면적과 대장의 면적이 다를 때 이때는 대장을 어떻다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사실관계는 토지나 건물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우선 적용하고 권리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를 등기부, 등기상 증명서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이제 리을봇 오른편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두 가지가 옳게 구성이 되어 있다.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갑은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큰 의미 없는 지문. 2번 지문요. 갑은 작성된 확인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한다. 거래계약서도 확인 설명서도 교부는 어떻다?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 자, 갑은 중개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갑은 임대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그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해서 틀렸죠. 확인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도 기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옳게 한번 구성했고 지금 한번 또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기존에 나왔던 거라도 똑바로 맞추자. 답은 4번 뽑아냈고요. 5번 좀 어려워 보이나요? 갑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할 때 양수인이 상인법에서 정한 대양력, 우선 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뭐를 얘기해서 답은 4번. 그러니까 지금 이제 26회 때가 구성이 됐고 29회 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번은 틀리게 한 번은 맞게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검토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 등이 확인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보니까 입지조건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오른편에서 입지조건에 뭐가 있다고요?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그 다음에 대중교통, 도접대 이게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된다. 그 외에도 비주거용 건축물은 주차장 필요성이 있고요. 주거용 건축물은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판매 및 의료시설과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니은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 사본 보존의 기간 3년 이렇게 갈 것 겁나 많이 나오네요. 자, 디귿번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으로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을 때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해서 3인 확서서 유기 거작하자 이렇게 등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리을번 좀 유보를 해놨다 치더라도요. 자 기억번 어렵지 않습니다.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상이다. 그래서 이제 오른편 니은번 자 요건 너무나 쉽지. 니은번은 틀리게 구성이 되게 된다. 니은 하나만 똑바로 있어도 지금 기억 니을 기억 디귿 니을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니은번 하나 이렇게 쉬운 거 하나만 건져내도 기억번 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디귿번 함께 서명 및 날인 해야 된다. 맞죠? 맞죠? 쉬운 거잖아. 그럼 이제 니은은 빠져야 되고 디귿은 포함이 된다. 몇 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야. 리을번을 몰라도 된다고 자격 정지서를 다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풀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해 갈 때요. 이거 뭐 틀리게 나오고 맞게 나오고 이런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험 지문 중에서 다 4개, 5개를 다 4개를 다 몰라도 다 답을 맞추게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쉬운 몇 가지를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거. 그게 실수를 줄이는 게 포인트라고. 이거 뭐 리을번은 막 처음 외워봐봤자 나중에 보면 벙찐다. 그래서 항상 지혜롭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 외운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해서 답은 4번 옳은 것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검토합니다.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대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좀 밋밋한 걸 답을 뽑았어. 자, 우리가 아까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위임계약이라고 불렀었고 위임계약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뭐가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이 파생되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등등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좀 밋밋한 게 답이 됐어. 1번 옳게 뽑았고요. 2번 자, 한 명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맨날 틀린 거잖아. 함께 어떻다? 전부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3번 자, 중개가 완성된 후에 확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고선 중개 의뢰는 타는 거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어떻다?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중개 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할 의무를 진다 해서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개보조는 뭐라고요? 단순 업무 보조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개업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고 자 이때 5년 틀렸죠? 3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나머지 2, 3, 4, 5가 비교적 간단하게 뽑아줬던 주제에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확인 설명서. 바로 이어서 자 거래계약서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 되게 될 텐데 자 거래계약서 관련한 문제 보겠습니다. 1년에 약 한 문제 구성할 영역이 되겠고요. 24회 때 문제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자, 이 문제는 좀 까다로웠다 해서 거래계약서라고 하는 거, 자, 우리 권리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 권리 이전에 관한 내용 포함이 되어야 될 테고, 특이한 것이 이제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 이슈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계약의 주요한 내용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조건, 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거래금에 관한 내용, 거래금액이 얼마고 권리 이전이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조건 있으면 조건, 요 근래도 조건 얘기가 나왔죠. 조건 있으면 어떻다? 조건을 표시해라.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조건 있으면 어떻다? 조건 표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특약이 있으면 어떻다? 특약도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본 보존 기한을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거래계약서가 매도인 매수인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는데 이 보존 기한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개공이 알아서 거래계약서 얼마?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1번. 좀 옛날 문제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 삼아내야 될 게 이런 게 있네요. 자,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일단은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 권리 이전의 내용, 물건의 자 나머지 계약일, 물건의 인도일시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맥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뭐죠? 디귿리를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게 필요하고 상당히 까다로워 이런 문제가.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계약서 내용을 다 외우거나 이럴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거래계약서 내용을 외울 것 같으면
좀 이따 비교해 드리겠지만 확인 설명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실제 풀어가는 방식에서 24회 때 26회 때 거래 계약서라는 주제 가지고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이슈가 될게 자,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라고 하는 거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항상 거래계약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확인 설명서의 교부일자. 끄트머리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을 하면 된다. 틀렸죠? 항상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거래계약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수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게 중요 쟁점. 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됐지만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이라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 것. 자,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되어 있을 때 분사무소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중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거짓으로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기재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모르는 거죠. 유보해 주셔야 됩니다. 모르잖아 이걸 외울 수 없다고 1년 1참 다 외운 적이 없어. 그래서 자, 그 중에 쟁점 되는 거. 자, 가볼까요? 서명 및 날인,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그럼 표준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가 뭐라고요? 역시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것. 서명 및 날인에서 가장 많은 게 분사무소 책임자 얘기하고요. 공동중개 이슈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은 옳게 구성 및 답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나머지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답이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26회 문제래요. 거래계약서 작성 등 틀린 것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해서 이거 틀리게 뽑아냈고요.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유보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모른다고 업무 정책을 잘 모른다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내용의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3인전, 그거 통해 6등 과학 이거 할 때 업무 정지 사유 등에 걸리게 될 수가 있게 돼. 뒤에서 이제 행정처분 봐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해도 이게 줄줄줄 나오지 않아. 그럼 이제 배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기업 공인중개사 보존기간 요때자 5년 맞구나. 5년 맞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사면 3년, 거래계약서 5년. 그 다음에 5번 지문 끝머리 소속 공인중개사 함께 얻었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해서 거래계약서 파트는 거의 문제 자체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고 우리가 2번, 3번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외워진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습니다. 비워두고 가셔야 된다고. 안 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 거기에 몰입하면 게임 끝나요. 그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 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틀린 표현. 2번 3년간 보존. 틀렸죠? 5년간. 자, 보존하지 않았을 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일단 유보. 그 다음에 이제 4번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아니다. 틀렸죠? 이건 알아야 되고 5번 좀 분사무소 자 끄트머리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분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했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서 지금 옳은 걸 고르셨는가요? 답 5번 되네요. 5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3번이 왜 틀린지 맞는지 모른다고 헷갈린다고 해봤자 찾아봤자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답은 5번. 5번 맞으니까 3번 틀렸겠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거래계약서 작성을 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갑은 중개 대상물에 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된다. 옳은 편 되겠습니다. 보존기간 5년 되어 있고요. 공동중개일 때 뒤에 유치했다. 서명 또는 날인해서 틀렸죠? 해서 우리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는 뭐야? 서명 및 날인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있으면 어떻다? 조건도 기재를 해야 되는 조건 얘기 간간히 나오고 있고요. 국토부 장관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래계약서 서식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 문제 더 남아있나요? 해서 보게 되면은 자,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실 등을 기재한다. 잘 모르는 거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만 중요한 쟁점이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야.
2번, 거래 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이거 틀렸죠? 서식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 정해져 있고,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는 당연히 서식이 있고요. 거래 계약서는 어떻다?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라고 하는 거 어떻다? 기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 공동중개하면 어떻다? 모두 서명 및 날인.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거의 1년에 한 문제 구성되고 정점 4개 가지고 구분이 돼서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19페이지 가서 확인 설명서 등 주와 관련한 주요 쟁점 보도록 합니다. 해서 자, 확인 설명 의무에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한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등을 하지 않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가게 되죠. 물론 소공한테는 6월에 자격등인데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 자기 머리 수준을 봐야 돼. 자꾸 돌아서 잊어버려. 그러면 그걸 쫓아가 행정처분을 쫓아가면 안 되고요. 자, 과태료 500 이하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는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에서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는 것을 기본 확인사항. 이에 비해서 세부 확인사항은 뭐가 된다? 실상 벽환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죠. 해서 거기서 이제 기본 확인사항 종류 보니까요.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 거래 규제, 입관비라고 하는 거, 거래 예정 금액 등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 8개 외워야 돼. 뼈대 자꾸 들어가야 돼. 물론 쉬운 게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에서 실상 벽환이라고 하는 것이 세부 확인사항.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 2번 지문 2번 답됐었죠. 자,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불응하게 되면 그 내용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고 그 내용을 또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거 대상 물건의 표시 대장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권리관계는요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한다. 충돌이 있으면 사실관계는 뭘 통해서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권리관계는 뭐를 등기상 증명서를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하면 된다라고 할 것. 다음 페이지 공법상 이용규제 요즘은 거의 구성 안 되죠.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들은 바로 토지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고 요 24회 때가 나와서 요즘에 잘 안 내는 게 건폐율 용적률에 상하는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입관비 현장 답사라서 큰 의미 없었고요.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부가 가치사는 무조건 별도로 부과한다. 나중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총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 총부라고 해서 그때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뒤에 공부할 게 건축 실부 총부에서 권리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마이너스 부담금, 거기다가 총실제 거래 가격 플러스 부가가치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고 세부 확인사항 관련해서 자, 지금 자료 요구에 관한 부분 설명을 드렸고 중개보수 뒤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 요즘에 이제 이 정도는 거의 숙달이 되기 시작했고 보존기간 확인 설명서 3년 동안 자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확인 설명서의 내용 주거용 건축물부터 보겠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까지 기본 세트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다 똑같이 가게 된다. 입관비 이게 이제 입지 조건이 출제 이슈가 됐었죠. 토지에서는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도, 접대 거기다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입지 조건에는 뭐가 있어요? 도접대에 이어서 검토했던 것이 주차장. 한편 주거용 건축물은 도접대 주차장에 이어서 판매 및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확인 설명한다. 관리 관련해서 토지는 관리를 따로 해야지 않는다라고 할 것. 비선호시설,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빠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거래 예정 금액,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도 있었고 실제 권리 관계 거의 이슈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사항 관련해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소방이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걸 갖고 끊임없이 장난을 치죠.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 아파트 제외한 주택에 있어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 벽면 도배 그러고 보니까 비주거용 건축물은 도배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슈 삼는 게 1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은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어떻다 확인 설명할 사항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봤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그 서명 및 날인 등 관련해서 주로 아까 공동 중개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이슈가 됐냐? 분사무소 책임자와 소공이 함께 서명 날인다. 이런 게 이슈. 자, 거래계약서에서는 권리 이전하고요. 자,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자, 지금요, 개공이 하거든. 개공이 자, 중개가 완성됐을 때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고 거래 계약서도 작성 교부를 한다. 그냥 동시에 가는 건데 하여튼 간에 이 거래 계약서 작성을 함에 있어서 확인 설명서 교부를 조건 기한도 이런 조건 이런 게 자주 이슈가 되고 있었죠. 자, 이거는 이제 항상 비교할 게 뭐라고요? 확인 설명서 내용하고 항상 비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확인 설명서 중에서 기본 확인 사항하고 비교를 하는데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라고 하는 거, 입관비,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등,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 요거하고 자, 바로 이 거래 계약서의 내용을 자꾸 비교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렇게 보셨고, 서식 정해져 있지 않다.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요것도 출제 이슈. 서명 및 날인 해서 분사무소이기 주요 포인트, 공동중개이기 주요 포인트에서 둘 다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보셨고요. 보존 기본적으로 거래계약서 얼마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얘기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음 주제 확인합니다.